북부에서는 한니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폐허 위로 로마군의 깃발이 다시 휘날렸어. 잿더미만 남은 마을에서 로마 지휘관 바로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섰지. 그들은 불신과 체념의 눈빛을 하고 있었어. 또 다시 우리를 버릴 거 아니요?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바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 우리가 여기 온 건 다시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어서기 위해서야. 그리고 한 소년이 두려움을 눌러 담고 작은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어. 제가 돕겠습니다. 그 순간 바로의 눈에도 미세한 빛이 번졌어. 작은 불씨였지만 그것이 폐허에서 다시 살아나는 희망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다시 일어나 잿더미를 치우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새롭게 조직된 군대가 탄생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로마는 모든 전선에서 고통스럽게 다시 일어났어. 아드리아 해에선 함대가 바다를 지켰고 남부 평원에선 병사들이 칸나이의 상처를 끌어안고 싸웠어. 에스파냐의 차가운 산맥에선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이 한니발의 배후를 노렸고 북부의 폐허 속에서도 재건의 희망을 일궈냈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전쟁이 개인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로마 전체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이었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 기대하지 않았어. 그저 살아남고 로마를 지켜야 한다는 한 가지 목표가 그들을 움직였지. 아드리아 해 위엔 피바람이 불었고 남부 평원에선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고 험준한 산과 북부의 잿더미 속에서도 로마는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어. 이 모든 게 바로 로마가 한니발과 싸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였어.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로마의 모든 거리와 항구, 전선에 울려 퍼졌고 병사들의 심장을 더 힘차게 뛰게 만들었지. 이 거대한 전쟁의 결말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로마는 그들이 겪은 고통과 희생이 결국 헛되지 않을 거라 믿었어. 그렇게 로마는 다시 전쟁이라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 기원전 216년 칸나이 전투에 붉게 물든 대지는 아직 마르지 않은 피로 축축했고 로마의 심장부엔 공포와 충격이 짙게 스며 있었어. 도시의 모든 것들이 얼어붙었지. 시장의 노점상도 포름을 오가던 시민들도 모두 멍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한 숨만 겨우 쉬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아직 살아있었어. 원로원의 회랑 안에선 전쟁이 만든 공포와 분노, 그리고 처절한 결의가 혼합된 채 불꽃을 튀겼어. 로마의 전통적인 전략인 대규모 결전을 더는 펼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 앞에 의원들은 혼란과 초조함으로 웅성였지. 칸나이의 참상이 남긴 상처는 로마의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거든. 이 혼돈 속에서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무거운 걸음으로 대리석 계단을 올랐어. 무너진 로마의 중심에서 모두의 눈이 그를 바라봤지. 늙었지만 예리한 그의 눈빛엔 굳센 결단이 서려 있었어. 우린 달라져야 합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회랑을 울렸어. 의원들의 얼굴엔 의심과 불안이 서렸지만 파비우스는 다시 천천히 말했지. 한니발은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는 걸 원해요.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우린 움직이면 안 돼. 저들의 보급로를 끊고 지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장점이 아니라 한니발의 약점에서 싸워야만 해요.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어. 그의 전략은 로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방식이 아니었지. 하지만 칸나이의 참극을 직접 본 의원들은 이제 깨달았어. 과거와 같은 정면 돌격은 자살 행위라는 걸. 파비우스가 말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전술이었고 로마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이었지. 이게 정말 로마다운 선택인가? 한 젊은 의원이 주먹을 쥔 채 물었지만 곧 옆에서 늙은 의원 하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 로마답다는 게 뭐지? 전멸당할지언정 돌진하는 게 로마다운 거야?
아니, 살아남아야 로마가 로마다워지는 거야. 그 말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고 원로원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어. 몇 주 뒤 이탈리아 남부의 낮은 구릉지대, 로마군 분견대는 고요한 숲속을 조용히 움직이며 작은 언덕 위를 넘었지. 짙은 안개와 나무십 사이로 숨어들어 적의 보급대를 습격해 양식을 빼앗고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들의 모습은 마치 유령 같았고 한니발 군대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발을 동동 굴렀지. 한니발은 깊은 밤 텐트 안에서 이를 갈며 속삭였어. 이 비겁한 자식들. 로마는 전면전 대신 한니발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어. 로마군 병사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지도 못한 채 싸워야 하는 이 전술은 자존심의 상처를 남겼거든. 하지만 병사들은 점점 더 깨달았지. 이 방법밖에 없어. 한니발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또 죽는다. 로마군은 숲과 언덕, 작은 마을을 오가며 한니발 군대를 괴롭혔고 마을 주민들을 돕고 때론 식량을 나눠주기도 했어. 마을 사람들은 그런 로마군에게 작은 음식을 나눠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 우리를 버리지 말아요. 로마가 우릴 버리면 한니발이 다시 찾아올 거야. 병사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이런 작은 전투와 소소한 승리들이 로마의 존재감을 다시 살아나게 했어. 동시에 로마는 바다에서도 아드리아 해에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었어. 브린디시 항구에서 떠난 함선들은 기다리던 카르타고 함대와 격렬히 맞붙었고 붉은 돛과 깃발이 바닷물 위에 흩어졌어. 피와 소금이 뒤섞여 바다는 잔혹하게 출렁였지만 로마는 물러나지 않았어. 스페인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선 차가운 눈과 싸우며 한니발의 지원로를 끊으려 분투했고 북부 폐허에선 불안과 절망에 잠긴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전하려 애썼어. 지휘관 바로는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병력을 조직하며 부서진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 로마는 여기서 다시 시작될 거요. 우리의 피로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작은 소년이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와 수줍게 외쳤어. 저도 돕겠습니다. 그 순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희망이 번졌고 그 희망은 다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어. 칸나이의 충격 속에서도 로마는 전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원로원에선 결의를, 남부 평원에선 용기를, 아드리아 해에선 끈질긴 저항을, 산악지대에선 인내를, 북부의 폐허에선 재건을 선택했지.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원로원 회랑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 우리가 이 길을 택한 건 영광을 포기한 게 아니야. 로마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 길밖에 없었던 거지. 이렇게 로마는 칸나이라는 최악의 패배를 통해 새로운 전쟁의 방식과 생존을 배워갔어. 역사는 결국 로마가 택한 이 길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증명하게 될 거야. 로마는 죽지 않았고 결국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단다. 기원전 216년 남부 이탈리아 칸나이의 평야는 아직 피냄새가 가시지 않은 채 늦어름에 따뜻한 바람과 뒤섞이고 있었어. 전장엔 아직도 조각난 방패와 창, 주인 없는 투구들이 허공을 향해 녹슬어가고 있었지. 그 참혹한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 로마의 모든 광장과 골목엔 살아남은 자들의 한숨이 낮게 깔렸고 누구도 쉽사리 희망을 말할 수 없었지. 하지만 로마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어. 숨이 끊어진 듯 보였지만 도시의 맥박은 여전히 생생히 뛰었고 원로원 회랑은 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필사적인 논쟁으로 달아올랐지. 이 절박한 순간 한니발과 마케도니아가 손잡으려 한다는 비밀스런 문서가 로마 원로원의 차가운 탁자 위에 던져졌어. 암호와 복잡한 언어 속에서 의원들은
그저 윤곽만 희미하게 잡을 수 있었지만 그 희미한 윤곽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했어. 마케도니아가 카르타고와 동맹을 맺으면 우린 사방에서 공격당할 거야.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지겠지. 의원들은 그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의실에 남아 작전을 짜야 했어. 한니발이라는 이름 하나가 이미 거대한 공포였는데 이제 그 이름 곁에 마케도니아까지 붙으니 숨이 턱 막혔지. 브린디시 항구에서 출항하는 로마의 전함들이 수평선을 가르며 아드리아 해를 향해 나아갔어. 지휘관 세르비우스는 차가운 바람 속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어. 이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로마는 두 조각으로 찢겨버릴 거야. 그가 어둡게 중얼거리자 젊은 병사가 초조하게 물었어. 정말로 한니발과 마케도니아가 저 너머에서 기다릴까요? 세르비우스는 차갑게 웃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지. 우린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때 저 멀리 바다 위에 검은 깃발이 보였고 곧바로 함성길이 부딪히며 바다는 화살과 비명, 피와 파편으로 뒤덮였지. 이 바다 위 작은 전투 하나가 로마의 생존과 직결됐다는 걸 함대의 모든 병사가 알고 있었어. 같은 시각 칸나이 전투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남부 평야에선 지휘관 플라미니우스가 살아남은 병사들 앞에 서 있었어. 병사들의 눈엔 아직도 그날의 참혹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 플라미니우스는 그런 병사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어. 우리 형제들이 여기서 죽었어. 하지만 우린 살아남았지. 이제 우린 다시 일어나야 해. 살아남은 우리가 칸나이의 악몽을 끝내고 이탈리아를 지킬 거야. 병사들은 낮은 한숨과 함께 갑옷끈을 다시 단단히 조였어. 칸나이의 상처는 무겁고 잔혹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끝이니까. 그들은 각오를 다지며 무거운 방패와 창을 들었지. 한편 에스파냐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선 로마군 병사들이 차가운 바람과 싸우며 한니발의 배후를 압박하려 했어. 눈보라 속에서 숨을 몰아쉬던 젊은 병사 루시우스가 작게 중얼거렸어.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로마는 알기나 할까? 곁에 있던 노련한 장교가 단호하게 말했지.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한니발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조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루시우스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 이 작은 산맥에서의 이름 없는 싸움이 로마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작지만 결정적인 톱니바퀴가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지. 북부의 마을들은 이미 한니발의 군대에 짓밟혀 폐허가 되었지만 로마의 깃발을 든 지휘관 바로는 포기하지 않았어. 무너진 돌담 앞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외쳤어. 이곳에서 다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한니발의 깃발이 영원히 여길 덮칠 겁니다. 그 말에 작은 소년 하나가 용기를 내 앞으로 나왔어. 제가 돕겠습니다. 그 순간 무너진 마을의 잿더미 위에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지. 이렇게 무너진 땅에서도 다시 살아나겠다는 의지가 주민들 마음에 조금씩 싹을 트이웠어. 로마는 이 모든 전선에서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싸우며 버텨냈어. 전선마다 병사들과 주민들의 숨결이 섞이며 다시 한번 결속이 생겨났지. 로마는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었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동맹을 지켜내고 배후에서 적을 교란하는 전략이 그들이 가진 진짜 무기였던 거야. 한니발은 이런 로마의 끈질김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어. 로마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이야. 이탈리아를 통째로 정복하지 않는 이상 저들의 결속은 깨지지 않겠군. 그 말은 사실이었어. 로마는 단지 성벽과 군단이 아니었으니까. 로마는 수백 년 동안 함께 번영하고 함께 싸워온 공동체였고 이 정신적 결속이 한니발이 뛰어넘지 못한 거대한 장벽이었지. 그날 밤 로마 포rum 위로 달이 조용히 떠올랐어. 누군가는 여전히 깊은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지.
언젠가 이 모든 고통이 끝나고 로마는 다시 날아오를 거야. 왜냐면 우린 로마니까. 그리고 역사는 로마가 이 극한의 시련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이들이 흘린 피와 눈물 위로 세워진 승리가 어떤 모습일지를 기억하게 될 거야. 기원전 216년의 시칠리아는 여전히 아름다웠어. 푸른 바다와 밀밭이 끝없이 펼쳐진 이 땅은 햇살 아래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름다움 뒤엔 수많은 눈물과 피, 배신과 불신의 흔적이 무겁게 깔려 있었지. 이 땅엔 오랜 세월 동안 로마와 카르타고의 검은 그림자가 교차하며 남긴 깊은 흉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 시칠리아의 로마의 새로운 총독 가이우스 루키우스가 부임한 지도 어느덧 3년째였어.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은빛 항구를 조용히 물들이고 있었고 그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짧게 숨을 쉬었어. 저 멀리 부두엔 여러 척의 무역선과 어선들이 바다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지. 가이우스는 눈을 감고 3년 전 이곳에 처음 부임했던 순간을 떠올렸어. 그때의 시칠리아는 로마의 군화 아래 짓밟히고 주민들의 눈빛에는 적의와 두려움이 공존했었어. 로마의 힘이 이 땅을 억압하고 있었고 주민들의 눈빛엔 증오와 두려움이 교차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달랐어. 그의 통치 철학엔 칼과 채찍 대신 대화와 존중이 있었거든.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그는 백성을 힘으로 짓누를 순 없다. 그렇게 얻은 복종은 언제든 배신으로 돌아온다는 걸 똑똑히 알고 있었지. 그래서 가이우스는 각 지역의 대표를 모아 협의회를 만들었어. 처음엔 불신의 눈빛을 보내던 현지 장로들도 분기마다 로마 관리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대리석 바닥의 회합장엔 포도주와 빵, 신선한 올리브가 놓였고 거기엔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며 웃음이 오가는 모습도 자주 보였지. 어느 날 시칠리아의 장로 중 하나가 가이우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 카르타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협의회에서 고민 끝에 결론을 냈어요. 로마와 함께하는 편이 우리에게 더 좋다는 거지요. 그 말에 가이우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 그는 진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고 억압과 착취 대신 그들과의 상생을 택했으니까. 이 무렵 사르데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카르타고 군대가 갑작스레 섬을 공격했을 때 로마군과 원주민들은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웠어. 전사 리누스는 그 싸움에서 로마 병사와 등을 맞대고 적을 막아냈고 마을 주민들도 스스로 식량과 무기를 내놓으며 로마군과 연합했지. 로마 장교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때 리누스는 이렇게 답했어. 우리가 로마의 동맹이라 믿는다면 로마도 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이우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확신했어. 로마는 단지 강대한 힘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이 있을 때 진정한 제국이 되는구나 하고 말이야.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어. 로마 병사들 중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현지인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라고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많았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병사들도 지역민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 어느 날 훈련을 마친 로마 병사가 마을 여성에게 빵과 포도주를 받아들며 웃었어. 정말 고맙소. 전엔 이런 걸 기대하지 못했는데 말이오.